주말마다 주제별로 뉴스를 살펴보는 알짜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국제 뉴스 살펴보는 날이죠. 자, 오늘도 동의대학교 행정정책학과 김태환 교수 자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그런데 교수님 지금 미국에서 그 현직 바이든 대통령보다 전직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더 크다 이런 조사가 나왔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현지 시간으로 지난주 17일에 미국의 그 야후 뉴스가 유고브라는 여론조사 업체하고 같이 이제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대통령 선거를 다시 한다면 44%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찍겠다고 답한 반면에 42%만이 바이든 대통령을 찍겠다고 한 겁니다. 네. 뿐만 아니라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이 39%인 반면에 56%가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응답자의 40%가 인플레이션이 선거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을 하면서 응답자의 61%가 바이든 대통령의 최근 경제 문제의 대응이 아주 잘못됐다고 그렇게 답을 했고요. 네. 지난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찍었던 사람들 중에서 37%만이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출마를 지지했고요. 반면에 트럼프를 찍었던 유권자 중에서는 57%가 트럼프를 다시 대통령으로 나오는 거 그걸 찬성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국 미국에서 지금 현직 바이든 대통령의 인기가 전직 그 트럼프 전 대통령 인기보다 저조하다. 그렇죠. 뭐 이렇게 한마디로 딱 정리를 할 수 있을 텐데. 출범부터 사실은 많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결과가 또 나오는 걸까요? 그 앞에 잠깐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났지만 아무래도 이게 경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인이 체감하는 미국의 경제 상태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인 것 같습니다. 아주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각종 경제 지표는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느끼기에는 자신이 일생 동안에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아주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8% 중반에 이르는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28년 이래에 미국에서 처음이라고 가장 높은 거라고 하는데 이걸 보통 사람이 그 부모 그늘 밑에서 뭐 물가라는 걸 모르고 지냈던 10대를 제외하면 10대 이후에 20대에 접어들면서 이제 물가를 체감한다고 생각을 하면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자란 거의 미국 중년의 미국인들 대부분이 이렇게 가파른 물가 인상을 한 번도 경험을 못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주 큰 충격이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고요. 거기다가 휘발유 가격이 최근에 3.8리터당 평균 $6를 훌쩍 넘었고 지역에 따라서는 7%를 넘는 지역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을 요새 좀 보다 보면 미국은 이제 편의점이 주유소를 이렇게 같이 운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미국에서 가장 먼저 처음으로 최초의 편의점 대표적인 편의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세븐일레븐 711 세븐일레븐에서 같이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석유 이 휘발유 가격을 $7.11 그러니까 7달러 11센트로 표시한 가격표를 붙은 거를 사진을 찍어서 이제 온라인에 올린 겁니다. 그 사진에 또 좋아요하고 테슬라 잘 아시는 우리 저기 뭐 스페이스X를 대표하는 그 일론 머스크도 좋아요를 눌렀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인터넷에서 돌고 있거든요, 미국에. 그러니까 휘발유 가격에 이렇게 고공행진을 좀 비판하고 해악적인 그런 모습으로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보통은 미국 휘발유 가격이 한국하고 비교하면 보통 한 3분의 1에서 비싸도 2분의 1을 넘지 않았었거든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근데 지금은 미국 휘발유 가격이 한국보다 훨씬 더 높은 상황이 벌어졌으니까 미국인이 느끼는 어떤 충격과 고통은 아마 한국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거라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좀 분노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트럼프를 많이 싫어했던 미국 친구들이 트럼프를 아주 싫어했던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요새는 트럼프는 당시에 좀 아주 거칠고 일방적이긴 했지만 그래도 자기 할 일은 했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경제에 대한 것이었죠. 그래서 트럼프 때 경제가 그래도 뭐 시끄럽긴 했어도 지금보다는 훨씬 낫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라면 이제 올 가을에 11월 8일에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는데 아마 이 민주당 그 바이든 민주당이 완패할 가능성이 크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결국 먹고 사는 게 제일 큰 문제예요. 그럼요. 이게 그 최근 지구촌 경기 침체 속에서 네네. 미국도 경기를 회복시키지 못하게 된다면 뭐 중간 선거에서 바이든이 패할 수밖에 없는 거 이게 그렇죠. 현재 그 미국 국내 정치 상황인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음흠. 그러니까 이 중간 선거가 어떤 분들은 이제 이 좀 정치적으로 너무 이렇게 활용하는 거다. 물가 미국이 힘들지만 미국만 힘드냐? 국제 사회가 다 힘든데. 네. 그렇지만 이게 정치적으로 너무 부각되는 거다. 음.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네. 그걸 보면 경제 분야에서 경제와 관련된 각종 국제 기구 뭐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월드뱅크나 IMF 뭐 이런 데서는 국제적인 미국의 경제 침체를 많이 네.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포웰 연준 의장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네. 엊그저께는 물가를 어떻게 해서든지 2%로 잡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0.75%의 아주 갑작스러운 금리 인상을 했지만 다음 달로 또 예정된 우리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도 아마 거기에 준하는 만큼 고율의 금리 인상이 있을 거라는 그런 이렇게 뉘앙스도 비쳤는데 네. 경제권에서는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힘든 상황이지만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희망의 메시지를 자꾸 주는 거거든요. 이게 네. 이제 정치적인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좀 이례적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연방 유류세를 향후에 3개월 동안 아예 면제를 해달라고 네. 의회에 이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다가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요구했다고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동안 중국하고 이제 경제 무역 전쟁을 통해서 트럼프 행정부 때 상당히 올려놓았던 그 네. 중국에 대한 관세를 일부 완화하는 것을 고려하면서 이것을 논의하기 위해서 시진핑 중국 주석하고 대화를 바이든 대통령이 곧 할 거다 하는 이런 보도도 있었고요. 네. 그 심지어는 최근 러시아에 가하고 있는 경제 제재도 좀 일부 완화할 것을 EU에다가 요청을 했고 EU에서도 이거를 좀 동의하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다는 그런 보도가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나오기 시작했던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러시아산 원유를 이제 마냥 이렇게 제재하는 것이 아니라 수입하되 그 가격을 너무 높지 않게 하겠다는 그런 가격 상한제 같은 걸 이제 제시한 건데 이제 문제는 러시아 원유나 에너지에 대해서 기존의 의존율이 너무 높아서 처음에는 사실 유럽 각국이 EU가 러시아 제재에 상당히 적극적이지 못했습니다. 미국만큼. 근데 그때는 미국이 유럽을 상당히 이렇게 압력을 가해서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한껏 올리도록 했던 그런 네. 미국이 이제는 미국의 내의 인플레이션과 휘발유 가격 때문에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 그런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유럽한테 이제는 거꾸로 좀 제재를 완화하자고 이렇게 행동한 거기 때문에 좀 이렇게 우리처럼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네. 좀 이게 참 정치가 너무 속보이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도 러시아 층에서는 제가 볼 때는 서방과 미국이 러시아에 대한 이런 경제 제재를 지속할수록 권위주의 체제인 러시아보다는 좀 시끄러워서 민주주의 체제인 서방이나 미국이 더 견디기 힘들 거라는 거를 아마 처음부터 계산에 넣었었기 때문에 네. 최근에 유럽을 향한 그 에너지 이런 것들을 많이 뭐 이제 자꾸 이런 식으로 우크라이나를 도와주면 우리가 러시아에 유럽에게 지원했던 에너지나 원유 같은 걸 아예 우리가 다 끊어버리겠다는 네. 그런 시그널도 보내고 그래서 유럽에서는 지금 여름이지만 당장 겨울을 걱정하는 그런 여론도 상당히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것이 우리가 그 모든 전쟁 뭐 이런 걸 볼 때 경제하고 정치가 같이 이렇게 맞물리기 때문에 어떤 지나치게 어떤 뭐 국제 질서를 유지하는 뭐 자유나 인권이나 어떤 뭐 주권 국가의 우선이라는 그런 원칙들을 고수하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이제 먹고 사는 문제, 특히 경제 문제에 너무 이렇게 좀 신경을 안 쓸 수 없는 그러니까 같이 가야 하는 이런 어려움 점이 있다는 걸 우리가 늘 염두해야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렇군요. 그러니까 말씀을 쭉 듣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러시아가 민주주의가 자체가 그 다양한 목소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그 민주주의의 특성을 좀 잘 활용을 해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해야지 하고 약점을 그렇죠. 잡고 있는 자기들은 거 아닌가. 국내 여론을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독재 말입니다. 국가들은. 또 그 리투아니아에 대한 러시아 네네네. 보복 우려 소식도 들리던데 이거는 어떤 건가요? 같은 맥락인가요? 이게 같은 맥락인데요. 이게 이제 EU에서
러시아를 제재하는 차원에서 러시아 물동량 이제 물류가 EU 영내를 이동하는 걸 제한을 했습니다. 근데 리투아니아 발트 3국이라고 하는 발트 연안의 리투아니아가 EU 회원국이기 때문에 이거를 준수하는 차원에서 리투아니아를 통과하는 러시아 물류를 금지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 러시아 물류가 리투아니아를 통해서 어디로 가냐 하면 칼리닝그라드라는 지역으로 이동을 하는데 이 칼리닝그라드는 리투아니아 지도를 보시면 리투아니아하고 폴란드 사이에 있으면서 러시아 본토하고 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동시에 자급자족이 안 되는 한 강원도 정도 영토인데 네. 본토에서 러시아에서 물류를 보내지 않으면 자급자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문제가 크거든요. 네. 그래서 여태까지는 계속 리투아니아 영토를 통해서 칼리닝그라드의 물류를 공급했는데 이걸 리투아니아가 안 하겠다고 하니까 이거는 러시아 입장에서 상당히 큰 그렇죠. 충격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예. 지금 만일에 정말 계속 금지를 시키면 러시아가 보복을 안 할 수 없다는 거죠. 칼리닝그라드가 자급자족할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네. 자국에 대한 살아야 하니까. 그래서 만일에 리투아니아에 대해서 또 이전에 리투아니아가 소련 연방의 일원이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러시아가 갖는 어떤 그런 우리와 같은 동질감이 있는데 EU, 나토에 가입해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는 의식이 우크라이나에도 있지만 이 발트 3국 리투아니아, 라트비아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리투아니아의 경우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상당히 좀 우려를 하고 다음 차례는 우리가 아닌가 하는 그런 염려를 하고 있는 참에 네. 이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러시아가 보복해서 리투아니아를 공격하면 어떻게 하겠는가 염려가 많이 되는 거고. 근데 이 리투아니아가 EU 회원국일 뿐만이 아니라 또 네. 나토 가입국입니다. 그러면 네. 나토는 회원국 중 한 국가가 공격받으면 우리 모두를 공격한 것이라고 간주해서 자동으로 참여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리투아니아를 러시아가 공격하면 EU하고 러시아가 이제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렇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네. 이거는 확전이고 3차 세계대전으로 가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또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러시아 입장에서도 곤란한데 문제는 이게 양보를 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네. 리투아니아가 이제 러시아 물건이 리투아니아 영토를 못 지나가 하는 거를 양보를 하든가 예, 예. 아니면 러시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격을 안 해야 되는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물류가 지나가지 않으면 큰 피해가 되니까 이게 서로 어떤 일방이 양보하지 않으면 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서 정말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사실은 전개되고 있어서 우리가 주의를 많이 기울여야 됩니다, 사실은. 그렇군요. 지금 뭐 3차 대전 이렇게 또 말씀이 나오고 하니까 어떤 식으로 지금 국제 정세들이 흘러가고 있는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겠다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전쟁은 듭니다. 일단 발생하면 합리적으로 행동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몰라서 어허. 첫째는 없어야 되지만 네. 전쟁이 발생했다 하면 확전되지 않도록 국제사회가 사실 같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한쪽 가치나 현실만 가지고 이쪽 편 들어야 돼, 저쪽 편 들어야 돼 하는 거는 사실은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인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국제뉴스 동의대학교 행정정책학과 김태환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부산교통방송입니다.